6살 무렵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책에서 무시무시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맹수를 한 입에 삼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만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어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겉모습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조종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해줄 사람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모래 언덕 위에서 나는 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내 앞에는 아주 작은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배고픔에 지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렸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단 말이야. 나에게는 양이 필요해.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 그림의 본질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그 소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양을 3마리나 그려주었지만 소년은 전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양은 너무 병들었고 어떤 양은 뿔이 났으며 어떤 양은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했기에 대충 구멍이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내뱉었습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이 많이 필요할까?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조금 더 큰 별, B612라는 이름의 소행성에서 말입니다.
그 별에는 세 개의 화산과 매일 아침 뿜어내야 하는 바오바브 나무 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난 장미꽃 한 송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동시에 지독한 허영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칸막이를 세워주세요.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시고요. 꽃은 끊임없는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정성껏 보살폈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말들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녀는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 꽃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걸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어서 가세요. 당신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강한 척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꽃의 투덜거림 뒤에 숨겨둔 서툰 진심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년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하기 전 여러 행성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행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다스릴 신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명령만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칭찬이 아닌 말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행성에는 술꾼들이, 그리고 네 번째 행성에는 숫자를 세느라 별의 아름다움을 볼 시간조차 없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보기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힌 가여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이상합니다. 어린 왕자는 행성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들이 숫자를 계산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동안 정작 별을 비추는 빛과 꽃의 향기는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7번째 행성인 지구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거대한 사막 한복판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자신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커다란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송이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별에 있는 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소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고작 평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졌을 뿐이었어. 그때 사과나무 아래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길들여줘.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길들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길을 들이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우는 떠나가는 소년에게 마지막 비밀을 선물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해.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정원에 핀 5천 송이의 장미보다 자신이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준 그 까칠한 장미 한 송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를 위해 보낸 시간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무거운 몸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소녀는 사막의 모래 위에서 노란 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뱀의 독 한 방울이면 단번에 고통 없이 자신의 별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낡은 껍데기를 버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소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나를 위해 소녀는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에게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번개 같은 노란 불빛이 소년의 발목 근처에서 반짝였습니다. 소년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천천히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마치 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 어디에서도 소년의 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별로 돌아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소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